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무시당합니다. 밤 8시 텅 빈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퇴근하고 캄캄한 공간에 오직 당신의 모니터 불빛만 외롭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는 점심때 먹다 남은 식어 빠진 김밥 몇 알이 뒹굴고 있죠. 어깨는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고 눈동자는 뻑뻑해서 제대로 떠지지도 않습니다. 그때 조용한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립니다. 화면을 켜보니 이름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직장 동료의 문자입니다. 진짜 미안한데 오늘 부탁한 자료 수정 좀 마저 해줄 수 있어. 내가 내일 진짜 맛있는 밥 살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당신의 위장은 억울함과 분노로 강하게 꼬여갑니다. 머릿속에서는 절대 안 돼 나도 피곤해 이건 애초에 내 업무도 아니잖아라고 수천 번 소리칩니다. 당장이라도 화면을 부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신의 굳은 손가락은 마치 누군가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기계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심지어 거기서 끝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덧붙여서 전송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매일 밤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방금 당신이 전송한 그 웃는 이모티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업무를 떠넘긴 동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눈물겨운 배려인가요? 아니면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서 덜덜 떠는 당신의 비겁함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인가요?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배려심 넘치고 성격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 자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진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헌신적인 천사나 의리 있는 동료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문이 활짝 열려있는 무료 자원 책꿀장일 뿐입니다. 지키는 경비원도 없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 문구조차 없어서 아무나 흑발로 들어와 가장 귀한 것을 마음대로 캐가도 되는 그런 호구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당신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아주 멍청한 거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괜찮아요라는 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 짧은 세 글자 뒤에는 당신의 피 같은 시간과 갉아먹힌 체력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힌 자존감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더 직관적이고 소름 돋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한가운데 아주 소중한 돈주머니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돈주머니 안에는 당신의 자존감, 당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그리고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될 당신만의 한계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가 그 귀한 돈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를 만납니다. 당신에게 툭하면 무리한 부탁을 던지거나 교묘하게 선을 넘으며 비꼬는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날 강도들입니다. 정상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안 돼 이건 내 거야 절대 건드리지 말라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도 기괴하고 나약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강도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두려워하며 미안하다는 듯이 어색하게 웃음을 흘립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피 같은 돈주머니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등 뒤로 슬그머니 숨겨버립니다. 돈주머니를 숨기는 척하면서 제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오늘만 그냥 넘어가 줘라고 온몸으로 비굴하게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냉혹한 야생의 세계에서 이런 행동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짓입니다. 당신이 덜덜 떨며 돈주머니를 숨기는 그 처절하고 나약한 몸짓은 상대방의 뇌에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인 신호를 쏘아보냅니다. 이 녀석은 겉으로만 앓는 소리를 할 뿐 빼서 먹기 딱 좋은 완벽한 먹잇감이구나. 이 녀석은 아무리 찔러대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대로 화조차 내지 못하는 샌드백이구나. 당신이 갈등을 피하려고 억지로 지어낸 그 미소와 비겁하게 숨겨버린 돈주머니가 오히려 그들의 잔인한 포식자 본능을 미친 듯이 깨워버린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움츠러들며 굽실거릴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당신은 단지 갈등이 무서워서 돈주머니를 숨겼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영혼까지 몽땅 털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름 돋는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뼈까지 발라먹는 가장 무서운 강도는 뻔뻔하게 이를 넘긴 동료도 무례한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머릿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끔찍한 뇌의 버그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 소름 끼치는 뇌의 오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은 왜 그토록 바보같이 매일 당하면서도 단 한 번을 시원하게 반항하지 못할까요? 단순히 당신이 성격이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에는 강화 이론이라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은 인간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독하게 굳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철저하게 쾌락과 보상을 쫓도록 교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 당신에게 노골적으로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당장 그만두라고 화를 냈나요? 아니면 정색을 하며 불쾌함을 표현했나요? 아니죠. 당신은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그 망할 억지웃음을 지으며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순간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승리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막말을 던졌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타격이 전혀 없네.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되는 완벽한 안전지대야.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과 속을 알 수 없는 억지웃음이 상대방의 뇌에는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해버린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고 그들을 친절하게 훈련시킨 조련사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뼈아픈 뜻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야 할 타이밍에 꾹 참아줄 때마다 당신은 상대방의 뇌에 무례함에 대한 두둑한 지원금을 계속해서 입금해주는 꼴입니다. 당신이 두려워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의 영토를 두 걸음, 세 걸음 짓밟으며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미소를 통해 완벽하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더욱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맹목적인 친절은 경제시장으로 치면 극단적인 초인플레이션을 스스로 일으키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시장의 돈이 감당할 수 없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그 돈의 가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냉혹한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당신의 친절, 당신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당신의 귀중한 시간도 이것과 정확히 똑같이 작동합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방어하는 한계선도 없이 누구나 원할 때마다 무제한으로 굽실거리며 퍼주게 되면 결과가 어떨까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눈에 정확히 숫자 0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화려한 백화점 1층 명품관에 콧대 높게 진열된 가방이 왜 수천만 원이라는 미친 가격표를 달고도 불티나게 팔리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고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다는 압도적인 희소성 때문입니다. 진짜 명품은 고객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겁게 매기고 그 가치에 걸맞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과감하고 냉정하게 쳐내버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배려, 당신의 친절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누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는데 먼저 헐레벌떡 다가가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싸구려 재고 상품 아닙니까?
누구라도 길을 걷다가 기분 나쁘면 발로 툭 차고 지나가도 아무 말 못하는 가판대 위의 땡처리 물건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한정판 명품입니까? 아니면 1+1으로 길거리에 마구 뿌려대는 마트의 미끼 상품입니까? 당신은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내어주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경스러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써먹기 편한 호구이자 아주 쉬운 사람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이 끔찍하고 일방적인 감정의 파산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시궁창에서 말라비틀어지고 자존감이 형체도 없이 바닥을 치며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썩어빠진 판을 단숨에 뒤집어 엎어 버릴 3가지 진짜 무기를 당신의 손에 직접 쥐어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무기를 건네주기 전에 당신과 나 사이에 피로 맺는 생존 계약 하나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당신의 두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고 뼈아프게 대답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두 손은 도대체 누구의 편안함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손가락에 불이 나게 자판을 두드렸나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짓고 무례한 농담을 참아내며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나요? 정작 이 고생하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쥐고 상처받은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당장 이 비참하고 노예 같은 짓을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유튜브의 추천을 구걸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꾹 눌러 서명하는 당신 자신을 향한 피해 맹세이자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등 뒤로 돈주머니를 숨기며 비굴하게 웃는 겁쟁이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무료 자원을 갖다 바치는 멍청한 짓을 당장 때려치우겠다. 버튼을 누르기 싫다면 댓글창에 이렇게 직접 적어 넣으세요. 나는 오늘부로 남의 감정을 시중드는 호구 자리에서 사직한다. 그리고 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 자, 맹세의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당신 자신과 진짜 약속을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비참한 방어전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참히 빼앗겼던 당신의 자존감과 짓밟힌 권리를 뼈아픈 이자까지 쳐서 그들에게 잔혹하게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숨겨뒀던 이 무기들을 꺼내 들고 반격하는 첫 번째 순간 세상은 결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변화를 막기 위해 아주 격렬하고 끔찍한 반격이 시작될 텐데 당신은 과연 그 폭풍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일방적으로 빼앗겨온 주도권을 단숨에 되찾아올 실전 무기 3가지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무기들은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 없지만 그 파괴력은 상대방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감정 계좌의 동결 즉 3초의 침묵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농담을 던지거나 교묘하게 선을 넘으며 당신의 기운을 빼먹으려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평소처럼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어주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냥 입을 굳게 다물고 상대방의 두 눈을 정확히 3초 동안 피하지 말고 빤히 쳐다보십시오. 아무런 표정도 짓지 말고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짐승이 먹잇감을 노려보듯 아주 고요하고 무겁게 바라보세요. 침묵은 인간의 심리전에서 상대방의 숨통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조이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쩔쩔매며 억지로 웃어주는 그 나약한 반응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당신이 단단한 침묵으로 그 알량한 위안이라는 먹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볍게 내뱉은 물의 한 마리 허공에서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빠집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례함의 무덤에 스스로 갇혀 허위적거리게 만드는 완벽한 심리적 처형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 면허 취소입니다. 대체 왜 당신이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툭하면 문장의 시작을 죄송하지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사과는 주식시장으로 치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최악의 매도 주문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다른 일이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찌질하고 구차한 방언은 이제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대신 저는 지금 제 본래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건조하게 선을 그으세요. 미안하다는 감정을 완전히 걷어내고 뼈대만 남은 사실만을 서늘하게 전달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언어적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당신의 신체적 부동산을 지독할 정도로 넓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는 곧 그 사람의 가치이며 보이지 않는 권력 그 자체입니다. 왜 상대방 앞에만 서면 스스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이며 당신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땅을 자발적으로 내어줍니까? 당신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몸을 작게 구부린다고 해서 이 잔혹한 세상이 당신을 가엾게 여기고 따뜻하게 동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야생의 법칙은 아주 직관적이고 잔인해서 몸집을 줄이고 약해 보이는 사냥감의 목덜미를 가장 먼저 무자비하게 물어뜯습니다. 당장 둥글게 말려있던 굽은 어깨를 활짝 펴고 턱을 오만할 정도로 치켜들며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받고 서십시오. 당신이 주변의 공간을 넓고 거만하게 차지하는 그 당당한 자세만으로도 뇌에서는 두려움을 지우고 승리를 부르는 강력한 물질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분명히 살아 숨쉬며 이 넓은 공간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무기는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파괴력은 당신의 나약했던 과거를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기 전에 아주 무섭고 서늘한 경고를 하나 미리 해두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당신이 이 무기를 처음으로 꺼내드는 바로 그 순간 아주 끔찍하고 거대한 지진이 당신의 일상을 덮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억지 웃음을 짓지 않고 단호하고 차갑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던 다루기 쉬운 장난감이 갑자기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는 낯선 모습에 당황하다가 이내 맹렬하게 분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날카롭고 교활한 독서를 사방에서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 요새 진짜 이상하게 변했다. 왜 그렇게 매사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구냐. 좀 살만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보네? 이런 가혹한 비난을 귓가에 직접 듣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다시 예전의 그 착하고 불쌍한 혹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발 여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난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내뱉는 너 정말 변했다는 말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제가 뼈가 시리도록 정확하게 번역해 드릴까요? 제기랄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피를 빨아먹기 딱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널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없잖아. 바로 이 비참하고 찌질한 패배 선언이 그들이 내뱉는 그럴싸한 분노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제대로 된 생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헐뜯음은 당신이 가슴에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달아도 되는 가장 눈부신 전리품입니다. 내 주변에 단단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끔찍한 폭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토와 자산을 지키는 가장 숭고하고 정당한 방어벽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한계선을 세상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중을 쟁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세운 그 정당한 선을 뻔뻔하게 무시하고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당신의 인생이라는 회사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해 버리십시오.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역겹고 무거운 가면을 이제 그만 당신의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이 흘리는 값싼 눈물과 맹목적인 희생으로 평화롭게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 증명해낸 피 묻은 가치와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만 굴러가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그 숨막히고 차가운 사무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갈 때 단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이 담긴 그 돈주머니를 더 이상 비굴하게 등 뒤로 숨기지 말고 가장 잘 보이는 책상 한가운데에 오만하게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원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려는 그 뻔뻔한 강도의 눈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아주 차갑게 응시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나약한 먹잇감이 되기를 거부하고 맹수로 깨어났을 때 이 잔인한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하기 시작할까요? 그 소름 돋고 짜릿한 반전의 결과는 내일 당신이 직접 온몸으로 부딪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우리는 그 다음 더 깊은 심리의 밑바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